몇 년 외국 나가 있는 건 어떨까? 처음부터 모든 진실이 발목을 잡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숨겨둔 퍼즐 조각을 일부러 내 앞에 흘리고 간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조차 다시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날 하네라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몇 년 외국 나가 있는 건 어떨까? 차정원은 차갑게 되물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면 당신이 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까 두려우세요? 서늘한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쌓여온 모든 거짓말과 버림받은 시간, 그리고 피로 이어진 진실이 동시에 흔들리는 소리 같았다. 헤라는 얼굴이 굳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정원은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악연의 중심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하네라를 향하자 헤라는 갑작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지금은 자신을 무너뜨릴 유일한 증거가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듯했다. 건양가 거실. 폭발 직전의 침묵. 진태석, 하네라, 진세훈, 그리고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진세훈이었다. 차정원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갈라졌다. 진태석은 고개를 들고 아들을 노려보았다. 어머니 딸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세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정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이혼해 주세요. 방 안에서 들리는 건 누군가의 날숨소리뿐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무게를 단번에 파악했기 때문이다. 정원이 누구인지, 왜 이 집안이 그녀의 존재를 두려워하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될 때가 온 것이다. 하네라의 얼굴이 무너졌다. 지금껏 어떤 위기에서도 당당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공포를 숨기지 못했다. 한편 주하늘. 비밀을 추적하다. 주하늘은 오래 고민한 끝에 한 사람을 불렀다. 진태석의 최측근이자 누구보다 위험한 약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갤러리 앞에서 일어난 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다는 거 압니다. 그 말에 황 실장은 잔잔하게 웃으며 답했다. 난 그림자입니다. 생각도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어요. 도망가는 말투였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회피. 하지만 하늘은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차기범의 사고는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일부러 진실의 앞부분만 잘라 정원에게 보내 오해를 유발했다는 것도. 그날의 마지막 장면. 계단 아래 쓰러진 차기범,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던 하네라. 하늘은 그 영상이 누군가가 원한 진실의 단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읽어냈다. 진짜 전말은 아직 남아있다. 어딘가에. 누군가의 손 안에. 정원. 되돌아온 이유. 정원은 집 앞에 서 있었다. 차기범의 장례가 끝난 후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였다. 내가 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는지 당신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난 우리 아빠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아내고 진범을 찾아서 죗값 치르게 하려고 건양가에 돌아왔어. 그 말에 거실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정원을 향한 하네라의 시선은 뒤섞여 있었다. 두려움, 미움, 후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성, 그리고 정원의 존재가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예감. 진태석은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정원의 존재가 위협이 될지 아니면 이용 가능한 카드인지. 세훈은 단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 정원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미는 혼란스러웠다. 올케였던 여자가 사실은 어머니가 버린 친딸이라니. 이제는 오빠의 아내가 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가장 복잡한 감정은 그녀에게 있었다. 근데 하네라. 드러나는 균열. 정원은 마침내 하네라에게 정면으로 말했다. 당신이 만든 이 집, 이 질서, 이 권력. 내가 누군지 밝히는 순간 다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죠?
해라는 이를 악물었다. 그만해. 당신이 버린 딸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죠? 그만하라고 했어. 정원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요. 당신처럼. 헤라의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심이기 때문이었다. 공난숙. 또 다른 무대에서. 그 시각 난숙은 구실장을 불러 보고를 받고 있었다. 영채가 정원에 대한 감정을 통제 못하고 있습니다. 난숙은 피식 웃었다. 그래. 잘 됐네. 잘 됐다고요? 흔들리는 건 기회가 많아. 망가지는 건 내가 원할 때 써야 하는 카드지. 구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정원과 영채가 서로를 향해 걷는 징후가 곧 건양과 크라운 사이의 전쟁이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난숙은 유리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누가 먼저 무너질까? 하늘아. 아니면 정원이라는 아이. 영채. 무너지는 안정감. 영채는 방 안에서 홀로 떨고 있었다. 정원이 살아 돌아왔다. 가짜 수아였던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그리고 주하늘은 예전처럼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정원이, 네가 왜 돌아와? 왜 지금이야? 문이 열리고 공난숙이 들어왔다. 왜 울어? 영채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엄마나 잘할 수 있지? 난숙은 차갑게 말했다. 너한텐 두 가지 선택만 있어. 정원을 이기거나 네가 사라지거나. 영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원과 세훈. 갈라지는 순간. 세훈은 밤늦게 정원을 찾아왔다. 정원은 피곤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말해. 왜 나보고 이혼하자 했어? 정원은 대답 대신 물었다. 세훈 씨, 당신은 진실을 볼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진짜 수아예요. 세훈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그럼 넌 어머니 딸이란 말이야?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훈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입에서는 작은 목소리만 나왔다. 내 아내가 어머니 딸이라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갈라지고 있었다. 사랑, 죄책감, 운명, 배신, 혈연. 어떤 감정도 그 둘을 설명하기엔 부족했다. 주하늘. 마음의 균열.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막상 그녀가 세훈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다. 하늘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정원 씨, 당신이 돌아갈 자리는 저긴 아니야. 그러나 정원은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결말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 사건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정원은 아버지 죽음의 진범을 찾기 위해 더 깊이 건양 안으로 들어간다. 세훈은 사랑과 도덕, 가족 사이에서 무너진다. 한혜라는 딸에게 무너지는 권력의 끝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진태석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지만 정원의 존재가 계산을 어지럽힌다. 공난숙은 건양가를 무너뜨릴 새로운 전략을 준비한다. 영채는 정원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균열이 시작된다. 주하늘은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결심이 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원은 마음속으로 혼잣말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낼게요. 정원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울던 얼굴도 아니고 건양가 안주인 흉내를 내며 억지 미소를 짓던 얼굴도 아니었다. 난 우리 아빠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아내고 진범을 찾아서 죗값 치르게 하려고 건양가에 돌아왔어. 방금 자신이 내뱉은 말이 귀 안에서 계속 울렸다. 마치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주문처럼. 이 집에서 다시 쫓겨나는 날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을 제일 먼저 버릴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원 씨. 진세훈이었다. 어제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정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건양가 작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밤 공기에는 아직 장례식장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먼저 입을 연 건 세훈이었다. 오늘 그 말 진심으로 한 말이야. 어떤 말을 묻는지 정원은 바로 알았다. 아버님, 어머님께 이혼해달라고 한 거요? 그것도 그렇고. 세훈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못한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차정원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도. 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세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세훈 씨. 응. 그 말은 세훈 씨에게는 고백이지만 제게는 선언이기도 했어요. 선언? 네, 여기서 제가 누구로 남을 건지 제가 결정하겠다는 선언요. 가짜 며느리도 아니고 숨겨진 딸도 아니고 누군가의 불쌍한 첫사랑도 아닌 그냥 차정원으로요. 세훈의 목을 대가 움직였다. 내가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정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저를 선택한다는 말 쉽지 않았을 거 알아요. 그 말 덕분에 이 집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존재가 되니까요. 그녀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세훈 씨 인생이 갈라져야 한다면 그건 제 몫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한 거야? 세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이혼해주세요. 그 말. 정원은 고개를 떨궜다. 그 말은 제 감정이 아니라 세훈 씨를 향한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이 집에서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 어떤 삶을 살 건지 선택해달라는 부탁. 정원 씨. 세훈이 손등을 움켜쥐려다 멈췄다. 그녀의 손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네가 수아라는 사실도, 내가 어머니 딸한테 사랑 고백을 한 미친놈이 됐다는 것도. 정원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실을 볼 준비 정말 되어 있는지. 그럼 차라리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그랬어. 세훈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다. 계속 주영채라고 속이고 살든가. 그렇게라도 곁에 있게. 그러면 정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건 세훈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훈 씨를 도구로 쓰는 거죠. 제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처럼. 그 말에 세훈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시각 건양가 2층 응접실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차정원이 그 기집애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추진력이랑 결단력이 좋은 거야. 공난숙이 다리를 꼰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진태석이 서 있었다. 여기까지 직접 올 줄은 몰랐는데 공 회장. 오기 싫은 집이야. 난숙이 대꾸했다. 근데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집이잖아. 설계도를 좀 다시 봐야겠더라고. 태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집 구조를 바꿀 생각인가 보네. 이미 흔들리고 있잖아. 난숙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며느리가 알고 보니 딸이고 딸이 알고 보니 며느리고.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복잡한 구조 아닌가. 태석 표정이 잠깐 굳었다. 공 회장, 차정원 문제는 우리 집안이 알아서 정리해. 그게 문제라니까. 난숙은 피식 웃었다. 회장님이 알아서 정리한다는 말 들을 때마다 항상 누가 하나씩 사라지더라고. 살인을 직접 하지는 않아도 사라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잖아. 그 말은 선을 넘는 말이야. 선은 회장님이 먼저 넘었지. 난숙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흐른 뒤 난숙이 다시 화제를 돌렸다. 하여간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차정원이 그 기집애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추진력이랑 결단력이 좋은 거야. 내 보기엔 한혜라랑 닮았거든. 태석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 다 불붙으면 끝까지 가잖아. 난숙이 덧붙였다. 근데 한 명은 딸을 버렸고 한 명은 아버지 죽음 끝까지 파헤칠 참이야.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 집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태석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공 회장은 누구 편에 설 거야? 난 늘 돈 편에 서지. 난숙이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싸움 편.
공난숙이 건양가를 나서기 조금 전 주영채는 더 크라운 캐피털 사무실에서 난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영채가 벌떡 일어섰다. 엄마. 왜? 정원이가 건양가에 들어갔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투정 섞인 목소리였다.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멋대로 거기 들어가. 난숙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바라봤다. 네가 거기 들어갔을 땐 나한테 허락받고 들어갔니? 영채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너도 정원 인생 훔쳐서 들어갔잖아. 난숙이 단호하게 잘랐다. 이제는 정원이 네 자리 훔치러 들어갔고 공평한 거 아닌가? 원래 훔치는 애들끼리 싸움이 제일 재밌어.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영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엄마 딸인데 왜 항상 나보다 정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 걔가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난숙이 피식 웃었다. 그 애는 지금 건양가를 뒤집을 수 있는 폭탄이야. 폭탄을 함부로 굴리다 터지면 우리도 맞을 수 있거든. 영채는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했다는 듯 입술을 잘근거렸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단순해. 난숙이 말했다. 정원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잘 지켜봐. 그리고 그 사이에 네가 다시 자리를 빼앗을 틈을 찾는 거지. 만약 그때까지 내가 버티지 못하면 버텨야지. 난숙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나는 너한테도 말했잖아. 정원 이기든가 아니면 내가 사라지든가 둘 중 하나라고. 주하늘은 노트북 화면 속 정지된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갤러리 계단 위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헛디디는 차기범과 그를 붙잡으려다 동시에 중심을 잃는 한혜라. 진짜 사고 장면은 그 뒤에 이어져 있었다. 계단 아래 쓰러진 차기범, 망설이다 내려가지 못하는 헤라. 먼저 달려내려가서 차기범을 살피는 황 실장. 하늘은 화면을 꺼버렸다. 더 이상 반복 재생하면 자신의 판단까지 흐려질 것 같았다. 그는 구 실장을 다시 불렀다. 갤러리 앞에서 일어난 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다는 거 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핑계 말고 사실만 말해주세요. 구 실장은 한참을 망설였다. 언제나처럼 회장님 심부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 말이 맞는지 어느 편에 서야 덜 후회할지 알 수가 없었다. 대표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 그날 정말 끝까지 봤습니다. 그래서요. 부회장님이 일부러 미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 실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그 후에 내려가서 손이라도 잡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늘은 그 말에서 묘한 무게를 느꼈다. 그래서 공 회장님께서 동영상을 자르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 보여주는 것보다 앞부분만 보여주는 게 모두에게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요? 하늘이 되물었다. 정말 모두에게 덜 위험했을까요? 아니면 몇 사람만 덜 다치도록 고른 겁니까? 구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엔 황 실장님을 뵙겠습니다. 황 실장은 주하늘이 불렀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고민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불렀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한쪽으로 기운 셈이었다. 하늘을 마주 앉으니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황 실장님은 그날 어떻게 제일 먼저 그 장소에 가셨어요? 황 실장은 잠시 멍해졌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한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난 그림자입니다. 생각도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어요. 그가 쓸쓸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위에 계신 분들이 할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늘이 물었다. 지금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황 실장은 한참 만에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는 계속 질문이 생깁니다. 살릴 수 있었을까? 그냥 두면 이렇게까지 될 걸 알았을까? 그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근데 대표님. 그가 하늘을 똑바로 보았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누가 덜 다칩니까?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한 사람만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면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꺼낸 순간부터는 다 같이 지옥을 보게 되겠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꺼내지 않았겠죠. 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근데 이미 누군가는 동영상을 잘라서 정원 씨에게 보냈습니다. 누가 더 크게 지옥을 보느냐의 문제는 이미 시작됐어요. 황 실장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그 아이가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이미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하늘은 그 말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사람들 차례겠네요. 한편 건양가 안방에서는 한혜라와 진태석이 마주 앉아 있었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른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애가 그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어. 차정원과 결혼하겠습니다. 혜라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 딸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그렇게 소리치시더니 결국 말리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넌 말릴 수 있겠니? 태석이 되물었다. 그 애가 누군지 이제 알았잖아. 네가 버린 딸일 수도 있고 차기범의 딸일 수도 있고 그 둘 다일 수도 있는 애. 세훈이가 그 애를 붙잡는 순간 이 집안 역사는 완전히 바뀔 거야. 헤라의 손이 와인잔을 움켜쥐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너랑 나 사이의 선택도 바뀔 수밖에 없겠지. 태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세훈이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이혼해 주세요. 헤라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다. 건양가를 위협하는 존재는 누가 됐든 적이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내 아버지든 내 남편이든 내 딸이든. 건양가를 무너뜨리는 쪽에 선 순간 그 사람은 내 적입니다. 태석이 피식 웃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사랑했던 너야. 한영순에서 한혜라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건 그거더라. 그래서요? 헤라가 차갑게 되물었다. 이제는 나까지 적으로 돌리시겠어요?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지. 태석이 담담히 말했다. 세훈이 편에 설 거야, 건양 편에 설 거야.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적이 될 사람도 달라지겠지. 헤라는 눈을 감았다 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계단 아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남자. 입술을 깨물며 웃던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 그리고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던 딸의 눈. 뭐 하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버린다고 생각한 순간마다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건양가 거실에 또 한 번 가족들이 모였다. 분위기는 장례식 때와는 다른 의미로 무거웠다. 진태석이 모두를 둘러본 뒤 말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차기범 씨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 그 말에 정원은 눈을 들었다. 외부 자문과 내부 감사팀을 동시에 투입할 거다. 건양그룹 이름으로 하는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숨기지 않겠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칼을 겨누는 선언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 가족 이름이 나와도요? 세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면 된다. 태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정원은 그 말을 곱씹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은 짧았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세훈은 정원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어제 밤 벤치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세훈 씨 인생이 갈라져야 한다면 그건 제 몫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더 크라운 캐피털에도 곧바로 전해졌다. 공난숙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웃음을 흘렸다. 드디어 시작이네. 영채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엄마, 우리한테도 불똥 튀는 거 아니야? 불똥은 이미 튀었지. 난숙이 말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데이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를 더 오래 속일 수 있는지 싸움이야. 진실을 말하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가 이기는 거라고. 영채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무섭게 느껴졌다. 하늘은 조사팀과는 별개로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쫓기 시작했다. 갤러리 CCTV가 고장나 있었던 날짜, 그 앞뒤 한 달치 전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가 회사 보안팀에게 말했다. 보안팀장은 당황했다. 그건 회장님 승인 없이는. 지금부터 승인권자는 저입니다. 하늘이 단호하게 잘랐다. 스카이 퀘스처는 건양과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우리가 엮여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은 곧 하늘 역시 이 싸움에 깊게 들어가겠다는 뜻이었다. 저녁 무렵 정원은 혼자 건양과 정문을 나섰다. 계단 아래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주하늘이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아무도 못 본 시간 골랐어요. 하늘이 대답했다. 정원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원은 그를 바라봤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먼저 챙겨주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저 이제 도망 안 칠 거예요. 정원이 먼저 말했다. 알아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는 방법을 같이 찾자고 온 거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정원 씨. 네.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저지른 만큼 각자 책임지게 만들면 됩니다. 정원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게 가능할까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그건 도망이죠. 하늘이 빙긋 웃었다. 정원 씨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도망 안 치는 쪽에 돈을 걸려고요. 정원은 작게 웃었다. 이 와중에도 웃음이 나온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면서. 하늘 오빠. 응. 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아빠가 살인범이라는 말 쉽게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걸 증명한들 돌아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도 해야겠지.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정원 씨가 아버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하늘이 내민 손을 정원이 조심스럽게 잡았다.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동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죄책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손잡음이었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상관없었다. 이제부터는 각자가 선택한 진실 위에서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정원과 하늘이 손을 놓기 직전 건양가 대문 너머에서 낯익은 기척이 느껴졌다. 정원은 조건반사적으로 손을 떼려 했지만 하늘이 아주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숨지 마요. 숨을수록 약점이에요. 정원은 숨을 들이켰다.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세훈이 서 있었다.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방금 전까지의 혼란과 외로움이 훤히 보였다.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정원은 세훈을 바라봤다. 죄책감과 동정과 회피가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먼저 말했다. 정원 씨 데리러 왔어. 데려가서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세훈은 피식 웃었다. 보호? 형이? 정원 씨가 누구한테서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건 정원 씨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야. 하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원은 둘 사이에 끼어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한 감정이 올라왔다. 둘 다 그만해요. 정원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다. 지금은 누구 편에 서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세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원 씨. 내가 어제 했던 말, 그건 진심이었어. 그 말에 하늘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대답한다면 누구에게든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 먼저 들어갈게요. 정원이 조용히 말하자 두 남자는 동시에 멈칫했다. 정원이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지금은 제 아버지 문제부터 해결할 거예요. 그 후에 감정 얘기든 뭐든 그게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하죠.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의미였다. 지금 당신들의 마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원이 건양가 안으로 사라지자 두 남자만 남았다. 하늘은 먼저 등을 돌렸다. 세훈아.
세훈이 고개를 들었다. 정원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줘. 강요하지 말고. 세훈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형은 강요 안 해? 정원이 힘들 때마다 형이 끼어들었잖아. 그건. 하늘이 잠시 멈칫했다. 정원 씨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울 때가 많아서 그랬던 거잖아. 세훈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게 바로 강요야. 정원 씨 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척하면서 결국 선택지를 좁혀버리잖아. 하늘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짜 강요는 진실을 모른 채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감정으로 붙잡겠다는 쪽이지. 그 말에 세훈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하늘이 먼저 걸음을 뗐다. 정원 씨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이야. 그걸 먼저 찾아야 둘 중 누가 곁에 있든 의미가 생기는 거고.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건양 내부조사 시작. 다음 날 건양 본사 14층 대회의실.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는 첫날이었다. 회사 내부감사팀, 외부법률자문, 그리고 재무감사 전문가들까지 한자리에서 모였다. 정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건양가 며느리 신분이 아니었고 혈연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태석은 그녀를 배제하지 않았다. 차정원 씨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조사 참여를 허락합니다. 그 말은 의도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네라의 눈빛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회의가 시작되자 여러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사고 당일의 기록, 갤러리 관리 직원들의 증언, 계단 구조 보고서, 기범의 일정표와 통화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있었다. 갤러리 CCTV 전체 백업 파일. 정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발송된 앞부분만 자른 영상을 봤다.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남아있는지 이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파일을 재생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부터 확인했다. 사고 전 차기범 씨가 누군가와 통화한 흔적이 있습니다. 정원이 놀랐다. 누구와요? 조사팀장이 말했다. 착신자 번호는 건양 내부 번호입니다. 정확히는. 조사팀장은 시선을 들었다. 정원은 그의 입술 움직임만 보아도 이름을 알아차렸다. 하네라. 방 안의 공기가 크게 일렁였다. 헤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한 척했다. 업무 관련해서 전화 받은 게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문제는 부회장님께서 그 시간에 갤러리에 계셨다는 점입니다. 헤라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건 전시준비 점검 차원에서 간 겁니다. 태석이 그제서야 말했다. 그렇다 해도 사고 직전 통화는 설명이 필요하겠지. 헤라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정원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을 요구하는 눈빛이었다. 이윽고 CCTV가 재생됐다. 정원은 숨을 참았다. 화면에는 계단 위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기범과 헤라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원은 이미 앞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기범이 중심을 잃고 떨어진 후 헤라가 망설이던 장면. 그리고 황 실장이 달려와 기범을 확인하고 전화를 거는 장면이 나왔다. 정원이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화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장면이 이어졌다. 그녀가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헤라가 계단 위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잠시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리고 그녀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다 몇 번이고 멈칫했다. 정원은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 장면은 미는 행위보다도 더 잔인했다. 버릴 때와 망설일 때의 표정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단 팀장이 말했다. 부회장님, 이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조차 바꾸지 않았다. 미세한 떨림도 변명도 없이 그저 눈만 좁혔다. 그 모습이 오히려 담당자들에게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원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내려가지 않았어요? 헤라는 고개를 돌렸다. 정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왜 아빠를 부르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헤라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말하겠습니다. 정원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끝나면요? 그때는 이미 늦을 텐데요. 영채의 불안, 난숙의 계산. 그 시각,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 영채가 왔다 갔다 하며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엄마, 이러다가 진짜 우리까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네라 부회장이 무너지면 그 다음 타깃은 우리잖아. 난숙은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영채야. 왜? 정원이가 우리를 공격할 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영채는 멈춰섰다. 지금 걔는 아버지 죽음에 매달려 있어. 감정적으로 붕괴된 상태고 누가 친구고 적인지 판단할 여유도 없어. 난숙은 차분히 말했다. 그럴 때 제일 위험한 건 누구인지 알아? 정원이가 아니라 정원 주변에서 정원 편인 척하는 사람들이야. 영채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난숙은 가볍게 눈을 좁혔다. 예를 들면 주하늘 같은 애들. 영채의 눈이 커졌다. 하늘 오빠가 왜? 그 애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영채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정원을 진심으로 돕는 게 아니라 정원이 건양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야. 영채는 믿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하늘 오빠는. 네가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지. 난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주하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한 아이다. 그 말이 영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난숙은 미소 지었다. 정원이 무너질 약점을 찾아. 그리고 그걸 가장 적절한 순간에 쓰면 돼. 폭풍전야의 밤 건양가. 정원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하늘이었다. 정원 씨. 내일 아침 조사단이 새로운 자료를 공개한대요. 그 자료는 아마 정원 씨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정원은 숨을 삼켰다. 어떤 자료죠? 하늘은 말하기 전 잠시 망설였다. 헤라 부회장님이 사고 직전 통화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나왔어요. 정원의 목이 바싹 말랐다. 누구죠? 잠시 정적. 그리고 하늘이 답했다. 건양가 내부 사람이에요. 누군데요? 하늘은 말을 아꼈다. 내일 조사단 앞에서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정원 씨도 같이 들으세요. 정원은 눈을 감았다. 이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알겠어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원은 아주 오래도록 숨을 몰아쉬었다. 다음 날 아침, 건양 본사 대회의실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조사팀장이 들어와 말했다. 차기범 씨 사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부회장님이 사고 직전 통화한 사람의 신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정원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조사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통화 상대는. 순간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문간에 선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었다. 정원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로 건양가 전체의 운명이 다음 장면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